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이야기는요. 실리콘밸리에서 요즘 정말 주목받는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이죠. 피겨 AI입니다. 네, 피규어 AI. 특히 여기가 주요 고객사인 BMW와의 협력, 이 성과를 두고 약간 과장된 주장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불거졌어요. 네, 맞습니다. 논란이 좀 있죠.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 상황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마침 피규어 AI가 지금 기업 가치를 거의 400억 달러, 엄청난 금액이죠? 400억 달러요? 네. 와... 네, 이걸 목표로 해서 대규모 추가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민감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내세우는 기술 성과랑 또 시장의 기대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그 핵심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그 피겨 AI의 CEO 브렛 에드콕의 발언이었던 거죠? 네, 맞아요. 2025년 초부터 링크드인이나 인터뷰 이런 데서 자기네 로봇 여러 대, 그러니까 플릿이라고 표현했던데 네, 플릿. 이게 BMW의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 엔드 투 엔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공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렇죠. 로봇들이 매일 실제 자동차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좀 강하게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좀 달랐다는 보도들이 나왔죠. 포춘이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곳에서요. 네, BMW 관계자들 이야기나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CEO 주장하고는 좀 차이가 커 보입니다. 올해 한 2월부터 4월 초까지 상황을 보면요. 공장에 로봇이 몇 대 없었고 실제로 가동되는 건 한 번에 딱 한 대뿐이었다고 해요. 한 번에요? 겨우 한 대만요? 네, 그것도 주로 생산 시간 아닐 때 금속판 집어서 고정 장치에 놓는 정도 아주 제한적인 단일 작업 테스트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 CEO가 말했던 엔드-투-엔드 작업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멀어 보입니다. 아, 이후에 일부 작업이 실제 생산 시간 중에도 이루어졌다 이런 업데이트가 있긴 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얘기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그 풀릿 규모라든지 아니면 엔드-투-엔드라고 부르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BMW 쪽 입장은 좀 애매했죠.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피겨 AI 쪽에 물어보라고 하고. 네, 그렇죠. 에드콕 CEO도 처음에는 언론 해명 요청에 바로 답을 안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논란이 좀 커지니까 6월에 블룸버그 테크 컨퍼런스에 나왔군요. 네,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좀 BMW 계약이 이게 그냥 시험 단계냐 아니면 정말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거냐 이런 구체적인 질문에는 약간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 직접적인 대답은 안 하고. 네, 대신에 공장에서 로봇을 매일 돌리면서 성능 확인하고 데이터 쌓는 거, 이 기술적 이점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더라고요. 지금도 로봇들이 매일 금속판 작업은 하고 있다 이 말은 덧붙였고요. 근데 다른 경쟁사들은 로봇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시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애질리티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곳들. 근데 피겨는 왜 안 하냐? 이 질문에는 뭐라고 답했나요? 그 답변이 좀 재밌는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어요. 시간 낭비요? 네, 팀원들을 그냥 사무실에서 자율성 학습에 집중하는 게 낫고 비디오로 보여주는 걸로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허허, 솔직히 좀 의외의 답변인데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 모든 논란이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피겨 AI의 그 기업 가치 평가랑 자금 조달 문제 때문인데요. 아, 아까 말씀하신 400억 달러. 네, 약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5조 원 정도 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서 15억 달러, 약 2조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아주 민감한 시점이라는 거죠. 와, 근데 그 400억 달러라는 가치가 불과 1년 전이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뛴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작년 2월, 그러니까 2024년 2월에 인정받았던 가치가 26억 달러였거든요. 26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요. 거의 15배네요, 1년 만에. 그렇죠. 15배가 넘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포드 자동차나 스포티파이 같은 기존 대기업들보다도 더 높은 가치 평가예요. 와, 정말 대단한 기대치가 반영된 것 같은데 회사가 그래서 장외시장에서 자기들 주식 거래되는 걸 막으려고 내용 증명까지 보냈다면서요. 네,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미승인된 자사 주식이 거래되는 걸 막으려고 중개인들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데 그만큼 이 가치 평가를 지키고 관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그 에드콕 CEO와의 과거 이력도 다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전에 공동 창업했던 회사가 있는데
아처 에비에이션이라고. 아, 그 전기 수직 이착륙기 eVTOL 만드는 곳이죠? 네, 하늘을 나는 택시 같은 거요. 거기서도 비행 테스트 성과를 좀 과장하고 연방항공청 인증 가능성을 좀 부풀려서 말했다. 이런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물론 그 소송 자체는 나중에 자발적으로 취하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의 어떤 사업 홍보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긴 거죠. 사실 요즘 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자체가 좀 하이프라고 하죠. 과도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업계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얼마 전에는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 시연도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는 사람이 뒤에서 원격 조종하는 거에 꽤 의존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런 사례들이 나오면서 이 기술 개발 속도보다 홍보나 기대치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혹시 이거 AI 버블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규어 AI도 보면 뭐 4년 안에 로봇 10만 대를 생산하겠다. 또 자체 개발한 AI 시스템 헬릭스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열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내걸고 있잖아요. 네, 포부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번 BMW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주장과 현실 사이에 좀 이렇게 간극이 보인다는 점. 이게 이 스타트업의 신뢰도 문제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산업 전체에도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결국 혁신적인 기술의 잠재력을 알리는 것과 또 검증 가능한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사례죠. 결국 이 피겨 AI 사례는 단순히 한 스타트업의 뭐 과장 광고 논란? 이걸 넘어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이런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과 또 현재의 검증 가능한 성과를 보여주는 것 사이에서 어떤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 기업의 가치가 실제 기술력보다는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크게 좌우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은 어디까지를 설득력 있는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디서부터를 좀 위험한 신호로 읽어야 할지, 이 고민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삶을 바꿀 거라는 기대는 정말 크지만 그 과정에서 부풀려진 기대보다는 실제 역량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이 이 복잡한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